자, 계속 진도 나가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재기함수 활용법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피보나치 함수를 만드는 걸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피보나치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동 변수, 특히 포멀 파라메터, 우리 메모리 얼로케이션 메커니즘에 의하면은 포멀 파라메터랑 로컬 베리어블들이 자동 할당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그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메모리 얼로케이션 상황을 갖다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어요. 요거 컴파일해서 실행시키는 것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이고, 오늘은 여기 포문에 있는 내용을 다 지워버리고 포문의 내용을 지워버리고 한 번만 호출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피보 4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피보 4. 피보는 지금 네 번째 거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4가 너무 심한가? 4까지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 피보 3 합시다. 3. 왜냐면 이게 내가 일반 강의실에서 판서로 설명을 하면은 피보 4를 해도 되는데, 내가 지금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메모장을 그림판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굉장히 번거롭네요. 피보 3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보 3. 피보 3 출력해 보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실행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트레이스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쭉 따라가 보자 하는 겁니다. 뭘 이용을 해서? 오토매틱 얼로케이션 되는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이 오토매틱 얼로케이션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C랭귀지 수업 시간이랑 C샵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수업 시간에 메모리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메모리가 이렇게 생겼다. 내 그림 그리느라 너무 힘드네. 자, 메모리를 갖다가 우리가 추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큰 사각형처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요 메모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여기 뭡니까? 스택 영역이라고 하는 거, 스택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힙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스택 영역에서는 정적 데이터, 정적 변수들, static variable이나 혹은 자동 변수들, automatic variable들이 여기서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dynamic allocation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메모리는 10영역에서 할당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에서는 10영역은 언급을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메모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정이라기보다 이렇게 전제조건을 두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요 자리부터 출발을 하죠. 메인 프로그램 첫째 줄부터 요거 실행하고 요거 실행하고 그 다음에 요거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 출력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뭘 해야 되느냐, 요거를 구해야 되더라 하는 거죠. 피보 3. 자, 그런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봅시다. 요 자리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메모리에서 여기 뭡니까? 메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이런 덩어리가 생긴다 그랬죠. 이런 덩어리를 갖다가 내가 명칭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이런 덩어리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스택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액티베이션 레코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택 프레임 안에 이 함수 안에서 사용될 자동 변수들, 즉 포멀 파라메터나 로컬 베리어블들이 할당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메인 프로그램에는 argues라고 하는 변수가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냥 무시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메인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은
메인 프로그램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까 출력 문안에서처럼 pivot 3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게 됩니다. pivot 3를 호출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겠어요? 함수 호출했으니까 함수 정의로 달려가겠죠. 그죠? 여기 보면은 이 함수 호출 이후에 이 함수 정의가 있는 곳에 달려갈 텐데 이 함수 정의가 실행이 되면서 기억 장소를 할당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기억 장소가 몇 개 필요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함수 바디 안에 로컬 베리어블이 없죠. 그죠? 로컬 베리어블은 필요 없고 대신 여기 포멀 파라미터 n이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ivot 함수를 위한 스택 프레임이 할당되면서 변수가 하나 할당이 돼야 됩니다. 변수 이름은 포멀 파라미터 n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미리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변수가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 어디 안에? 요 pivot 함수를 위한 스택 프레임 안에 로컬 베리어, 포멀 파라미터 변수 n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항상 뭡니까? 함수 호출해서 그 함수 정의 쪽으로 파라미터 패싱이라고 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죠? 파라미터 패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파라미터 패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call by value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수 호출에 있었던 이 actual 파라미터 3이라고 하는 값이 함수 정의에 있는 formal 파라미터 n으로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변수 안에 뭐가 함수가 호출되면 이게 (3) 이라고 하는 값이 글자가 이렇게 지켜야 돼요. 3이 복사가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3이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피보나치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n에 3이 넘어온 상태로 어디로 가느냐? 이 자리로 간다 하는 겁니다. 지금 n 값에 뭐가 있습니까? 3이 들어있죠. 그걸 기억을 하면서 한번 해석해 봅시다. n이 0인가 물어봤습니다. 아니죠. n이 1인가 물어봤습니다. 아니죠. n이 0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3이니까 0보다 크죠. 그래서 얘를 리턴 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문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해석을 해보면은 요 n에 지금 3이 들어갔으니까 뭘 리턴 시키라고 되어 있냐면은 fn-1, 3-1이니까 얼마입니까? 2죠. 그죠? 더하기 fn-1, 2 이랬으니까 3에서 3-2니까 f1이 호출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 결과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pivot 뭡니까? pivot e 플러스 pivot 1이라고 하는 계산을 해야만 이 함수를 끝내고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함수의 결과값을 모르니까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일어나기를 요거를 함수 호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pivot2를 구하러 가야 된다는 거죠. 이 pivot2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pivot2를 구하기 위해서 또 함수 호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pivot 함수를. 자, 요지가 뭐냐면은 요 자리에서 요 값을 계산해내기 위해서 이 함수를 다시 실행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 또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pivot 함수를 위한 스택 프레임이 또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파라미터 패싱이 일어납니다. 이 n에 무슨 값이 오겠습니까? 여기 피보 2를 호출하는 중이니까 이 자리에 2라고 하는 값이 복사돼서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2가 복사돼서 옵니다. 그러고 나서 피보 함수를 다시 실행하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자,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서 피보 2를 호출해서 이 자리로 갔다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n이 복사가 됐고 또 다시 이제 여태까지 일은 다 잊어버리고 n이 2인 상태에서 이 문장을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n이 0입니까? 아니죠. n이 1입니까? 아니죠. n이 0보다 큽니까? 맞죠. n에 뭐가 들어가 있죠? 지금 2가 들어가 있으니까 0보다 큽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 함수 호출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n-니까 1이 될 테고 여기는 제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함수 호출을 또 해야 되는데 피보 1 피보 제로를 호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함수 두 번째 호출되는 피보나치 함수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왜 못 돌아가냐면은 피보 1 값과 피보 제로 값을 모르기 때문에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또 이 함수를 호출하러 가야 된다 하는 거죠. 이 함수를 호출하러 가려면은 자, 아까 이제 프로그램을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택 프레임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고 피보 함수를 위한 스택 프레임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 포멀 파라미터 쪽으로 액션 파라미터 1이 복사가 됩니다. 자, 복사가 되니까 n 값에 1이라고 하는 값이 온다는 거죠. n 값에 1이 넘어오게 되고 아까처럼 다시 피보나치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 피보나치 함수를 실행하게 되니까 이 자리로 옵니다. n이 0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n이 0이 맞습니까? 아니죠. n이 1이냐 물어봅니다. 보니까 n이 1 맞네요. 지금 포멀 패싱 된 게 1이 맞죠. 그러니까 리턴 1을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이 자리에서 n이 1이니까 이 함수의 결과로 1이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함수가 돌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진다 그랬어요? 이 스택 프레임이 사라진다 그랬죠. 그죠? 스택 프레임이 사라집니다. 스택 프레임이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사라지면서 요거가 계산 결과가 끝났다 하는 거죠. 자, 피보나치 2를 수행하고 났더니 결과값이 결국 뭐가 됐습니까? 아까 2를 돌려줬죠. 그래서 이거의 결과값으로 1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피보나치 함수, 지금 두 번째 피보나치 함수가 실행 중입니다. 지금 계산 중인데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못 돌아가냐면 아직 피보 제로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다음에는 피보 제로를 호출하러 또 갑니다. 피보 제로를 호출하러 가니까 피보 제로를 호출하게 되면은 스택 프레임이 또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멀 파라미터에 무슨 값이 복사가 되겠어요? 여기 있던 제로라고 하는 값이 이 자리에 복사가 된다는 거죠. 그죠? 제로가 복사가 됩니다. 자, 이게 제로인 상태에서 이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을 시키다 보면 n이 0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n이 0이 맞더라 하는 겁니다.
n이 0이 많으니까 2를 리턴하게 됩니다. 2를 리턴하게 되고 결국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요 함수 세 번째 호출된 세 번째는 아니죠. 지금 현재 실행 중인 요 피보나치 함수의 결과값이 1이 된다 하는 거예요. 1이 되면서 돌아가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이 스택 프레임이 또 사라진다 하는 거죠. 그죠? 스택 프레임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피보 제로의 결과값 1을 돌려받습니다. 자, 1을 돌려받게 되니까 요거의 결과값이 뭐가 된다고요? 결과값이 1이 된다 하는 거죠. 자, 이 피보 함수 이제 실행이 끝났습니다. 모든 계산을 다 까서 여기 피보 1 값이랑 피보 제로 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값을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뭘 돌려줘야 됩니까? 1 플러스 1을 돌려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피보 2의 결과는 2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2가 돌아가면서 여기 어떤 일이 난다 그랬어요? 이 스택 프레임이 사라진다 그랬죠. 다 사라지고 이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자리로 돌아가니까 피보2 계산이 끝났다 하는 거죠. 끝났습니다. 피보2 계산 결과가 조금 전에 뭐였었죠? 1 더하기 1 한 거였었죠. 1 더하기 1 한 거였었기 때문에 여기에 결과값으로 2라고 하는 값이 돌아온다 하는 거죠. 자, 이 피보 함수 계산 끝나고 돌아가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여기 피보1이 아직 계산이 안 끝났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여기서 피보1 계산한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산한 적 있었죠? 그렇지만 CPU 관점에서는 그걸 계산했는지 못했는지 기억 못합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현재 위치에서 주어진 임무만 실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좀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이 피보1을 계산하러 또 한번 호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1 함수 요걸 계산하러 또 가야 된다는 거죠. 요걸 계산하러 가면은 스텝 프레임이 또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지면서 이 자리에 파라미터 패싱이 일어나 가지고 이 자리에 1이라고 하는 값이 복사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게 1인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자, 아까 프로그램 봅시다. n 값이 0이냐? 아니죠. 두 번째 줄에 n이 1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n 1 맞죠? 그러니까 이제 계산 끝나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뭘 돌려줘야 됩니까? 1이라고 하는 값을 돌려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텝 프레임이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의 계산 결과로서 F1의 계산 결과로서 이 자리에 1이라고 하는 값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호출했던 피보나치 3이라고 하는 함수 호출의 결과를 이제 다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2 플러스 1 해가지고 그 결과값이 뭐가 됩니까? 3이 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돌아가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일어집니까? 스택 프레임이 또 사라져야 되겠죠. 그죠? 사라지고 요거 계산 결과로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3이라고 하는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피보 3 호출했을 때 조금 전에 내가 메모리 얼로케이션 상을 그려주는 것처럼 그걸 쭉 따라해서 실행을 한 결과로서 이 자리에 3이 오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마치 3이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는 거죠. 다 이걸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해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3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내가 이 그림을 그려주면서 했던 상황이
지금 피보 3인 경우를 내가 그림을 그려줬는데 이게 그래서 피보 10 정도 되면 얼마나 그림이 복잡하겠습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다 내렸다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리커시브 함수에서 지금 이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진다는 걸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피보 1이나 피보 0 같은 거는 엄청나게 많이 이미 계산한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다시 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얘기는 안 했지만은 얘기를 했죠. 내가 제기함수의 단점 중에 하나가 속도가 무진장 느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한번 시험 삼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한 20 정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피보나치 20. 피보나치 20 정도 컴파일해서 자, 내가 실행을 시키면은 이 도스창에 프롬프트가 깜빡깜빡하면서 결과값이 나오는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나와버렸죠. 이게 1946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나왔습니다. 피보나치 한 30 정도 해보겠어요. 쏘리. 컴파일부터 해야 되겠죠. 컴파일하고 금방 나오네 이것도. 자, 피보나치 35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오버플로우가 안 일어나려는가 모르겠네. 빨리 되네. 자, 40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보나치 40. 자, 지금 보면은 이걸 실행시키는 와중에 조금 요 결과값이 늦게 떨어지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50은 어떤가 모르겠네. 50. 이건 아마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서 안 될 수도 있고 45 정도 해봅시다. 45. 또 43. 지금 보다시피 깜빡 오래 하다가 숫자가 났습니다. 그죠? 43 이후로는 아마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것 같네요.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하여튼 지금 43 같은 경우에 실행을 시켜보면은 결과값이 바로 안 나오고 프롬프트가 깜빡 하다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요 간단한 계산하는데 이렇게 깜빡 한다는 거는 무진장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처럼 계산한 걸 또 계산하고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프로그램의 퍼포먼스를 갖다가 얘기를 할 때 컴플렉시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요거 타임 컴플렉시티 보통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에는 타임 컴플렉시티가 order of n square 만큼 타임 컴플렉시티가 걸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런 점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얘기를 한 가지 안 한 게 있는데 여기 도구에 여러분이 에디트 플러스를 갖다가 처음 셋업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 있는 자바시라든지 자바라고 하는 요 두 개의 메뉴는 아마 없을 겁니다. 요거는 여기 기본 설정에서
여기 사용자 도구에다가 이렇게 자바 C, 자바 V라고 하는 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요 등록을 해야 되는 건데 요거 없는 사람들은 뭐 구글링을 하든지 여기 찾아가지고 요거 등록하는 법을 알아내서 등록을 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두 개 메뉴는 디폴트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2주차에 해당하는 온라인 강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